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6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은 이제 종강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학습 과제로 드리고 했던 것들도 이제 잘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주차 종강이 되면은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요. 그때까지는 저 이메일로 해서 여러분들 그 학습 과제 이거를 그리고 교수 설계에 따른 리포트를 보내주시면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출석했던 내용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학기에 따른 평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도 같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만날지도 모르고 해서 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도의회에 근무하는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문창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공학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박사학위로 해서 전공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일선학교에서 교사를 한 10년 정도,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구원을 한 4년 정도 하고, 지금 의회에 전문직 이제 연구원 공무원으로 온 지는 한 1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교육청이나 도청 인근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 도의회에 오셔서 불러주시면 제가 맛있는 차 한 잔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몇 차시 방문하고 있는 하영드림이 보시면 오늘 12차시 원격교육 콘텐츠 어떤 스토리보드와 그리고 콘텐츠에 따른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했던 사례를 제가 올려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학습 과제를 보면 오늘까지 또 내용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12차시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원격 교육 콘텐츠 심사 기준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보는 내용, 이것을 학습과제 하나로 좀 심플하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정리하시느라 좀 힘든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수 설계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이번 차시는 특별히 학습과제를 하나로 좀 직접 그 느낀 점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영드림에 올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6캠퍼스 환경에서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스토리보드를 올렸습니다. 사실 이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이런 원격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뭐 교사학습 과정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체가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에는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이거를 스토리로 어떤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큰 머릿속에서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직접 개발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플래시 같은 어떤 저작 도구의 도움도 필요하겠고요. 음성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제작, 기타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스토리보드를 제작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잘 전달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으며, 혹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토리보드의 부분에서 수정을 하면 훨씬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교수 설계 내에서도 우리 교수 설계가 집 설계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집에서도 보면 많은 공정들이 있는 것이죠. 뭐 시멘트를 섞어야 되고 철근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토목 건축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그 내부 내장재 그리고 뭐 샤시도 해야 되고요. 뭐 가구도 들어와야 되고 뭐 보일러부터 상하 수도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설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영역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공정을 진행을 하고 또 수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수 설계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 시스템 개발에서도 이런 스토리보드가 있는 겁니다. 이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유비쿼터스 캠퍼스 환경에서 교수 능력 평가를 한 시스템 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 박사 논문이기도 합니다.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물음표에서 출발을 한 거죠. 물음표에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전문가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연구소 파는 형태로만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매체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그러려면 객관적인 평가 척도도 있어야 되고 척도에 맞춰서 평가하는 분이 어떤 내 성장을 위한 코칭은 성장을 하는 것이죠. 코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코칭의 어떤 자료 코칭 내용을 또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동영상 강의와 함께 나는 이러한 나한테 들어온 모든 코멘트와 코칭 자료를 보면서 나의 성찰,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 성찰이 결국은 자기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한 강좌에 따른 것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 강좌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음 강의에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모습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강의를 촬영하고 또 역시 척도에 의해서 평가와 코칭을 받고 또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또 2차시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N차시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 내에서는 교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했던 스토리가 고스란히 매체에 남아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매체에는 생명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멋진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거를 도식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하는데 N차 포트폴리오에는 강의를 촬영을 해서 시스템에 녹화를 하고 거기에서 타당화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 그리고 평가 내용에 따라서 평가하는 분들이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어떤 코칭 글을 쓰는데 코칭에 따른 것도 기본적으로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코칭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절히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자기 성찰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1차 시에는 강의, 코칭 내용,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자기 장학과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2차 시, 3차 시 이렇게 하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나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 능력 향상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스토리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명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화면 설정, 화면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캠퍼스 환경에서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 이런 개념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뭐 홈페이지처럼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초기 화면이 있을 수 있겠죠. 화면 번호 1 이렇게 해서 제가 스토리보드는 짜는 것이죠. 내용 전문가가 짜는 겁니다. 음악을 한 사람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음악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시스템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농업을 한 사람이 시스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기술자한테 주면 기술자는 그냥 개발만 하는 것이죠. 국어를 한 선생님이 국어에 따른 이런 뭡니까 원격 교육 콘텐츠다 하면은 그 스토리보드를 어떤 각
분야에 있는 내용 전문가들이 이런 걸 짜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 번호 1. 처음 접속했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보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정도 홈페이지는 뭐 누구나 꼭 기술자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겠죠. 저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뭐 이거를 뭐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Teaching Assessment System, 교수 능력 향상 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개 포트폴리오, 아까처럼 강의, 평가 척도, 자기 성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서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잘 되어 있어. 이거는 공개하고 싶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개 포트폴리오. 우리가 MIT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오픈 코스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픈 코스웨어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공개 포트폴리오의 일종입니다. 국제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자기 수업했던 걸 다 공개하겠다. 이게 공개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따른 자료실, Q&A, 자유 게시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누가 계획한 겁니까? 저가 한 것이죠. 바로 내용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일정표를 여기 제시를 해서 강의 촬영 일정을 정보로 언제 촬영하겠다. 이 교수 능력 향상 시스템. 그러면은 언제 A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과목으로 촬영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혀 이거에 모르는 분들은 이용 안내를 누르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포토 갤러리는 좀 그 교수 평가 시스템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강의 장면이라든지 시스템 뭐 오리엔테이션 막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요게 이런 데 도움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유관극관이나 뭐 공지사항 이런 거를 1페이지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로그인이 있으니까 아이디 비번을 넣으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첫 페이지엔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내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사용자에 따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입구 현관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페이지에는 여기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다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계획한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건 계획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설계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스란 하면은 교수평가 시스템, 티칭 어세스먼트 시스템에서 유캠퍼스 환경에서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이 시스템에 온 사람은 이러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데 교수 능력 향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강의에 대한 분석과 장악, 코칭을 한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려면서 코칭은 효율적인 수업 행동 평가를 위한 다양한 척도를 제공하고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법과 달리 교수자 자신, 내 자신 처음엔 부담이 되니까 자기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동료 교수, 학생, 학과, 단과대 일반으로 확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오픈 코스웨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의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척도에 의해서 강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시키는 그 평가자들이 코칭을 하는 것이죠. 코칭. 그러면서 1차 포트폴리오 나오고 2차, 3차, 4차 포트폴리오, N차식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교수 능력 향상이 되며 향상된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또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아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타스 내에는 이제 강의 평가에서는 아까 척도를 논다는데 어떤 척도인 것이냐 이러면은 영역별로 우리 앞서서 우리 그 평가 척도 여러분들 우리 수업 내용에 있었었죠. 여러분들 개발하고 있는 거 영역별 평가 항목별로 평가가 있고 또 서술식 평가가 있고요. 전체를 총괄해서 총괄평가, 자기평가 이런 것들 또 평가 분석 이런 걸 보면 내가 수업 중에 어디가 약점인지 이런 부분들 어디가 강점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칭은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도록 하는 과정을 코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이나 항목별 서술식에 따른 일단 부족하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게 코칭입니다. 코칭.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는 지금까지 내어있던 내용과 자기 성찰을 플러스해서 1차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차수를 넘기면 2차, 3차가 되는 것이죠. 앞서서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면이 된 것이죠. 세 번째 화면, 공개 포트폴리오. 공개 포트폴리오 하면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아까 1, 2, 3차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로그인하면 그 포트폴리오와 자기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화면에는 보여지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별, 교수별, 날짜별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뭐 공개하고자 하면은 공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제 또 로그인을 했었을 때 보면 로그인을 했었을 때하고 아까 평상시 화면하고는 다르게 해달라 해서 화면사를 만든 것이죠. 제가 화면사에는 일단 마이 페이지가 있는 거 마이 페이지가 있고요. 공개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냥 교수 평가 관리죠. 교수 평가 관리, 자기장, 포트폴리오 이렇게 앞서서 초기 화면하고는 다르게 로그인 하면은 교수자에 맞춰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맞춤형으로 메뉴가 바뀌는 것이죠. 교사를 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사로 로그인하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위에 메뉴가 싹 바뀌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쇼핑몰을 가든 어딜 가든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메뉴가 바뀌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했을 경우에 누가 나한테 평가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제가 의뢰했던 평가가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쪽지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한 것이죠. 이게 뭐 없으면 안 뜨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교수평가관리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수평가관리는 제가 로그인을 해서 교수평가관리 메뉴를 들어오면은 일단 권한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 스스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학의 교수 혹은 학생 뭐 기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등록된 사람들이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의 특정한 교수님에게 내가 평가를 의뢰하고 싶다면 그분께 평가를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수업 자기장 우리 학교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오픈인데 이게 좀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 효과 있는 거는 본인이 평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관리 척도를 본인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우리 수업에서 했던 그 네 가지 척도가 나와 있는 거 있었었죠. 손충기 교수님의 그 척도가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그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수업할 때마다 자신의 어떤 강약, 장점과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평가 척도를 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형태의 평가 척도를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용에 따라 오늘 협동학습이다, 프로젝트 학습이다, 문제중심 학습이다, 거꾸로 수업이다. 수업 방법에 맞춘 평가 척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일관적으로 뭐 유의미 학습법이라든지 교수자 중심적인 수업 방식의 평가 척도가 있는 것이고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 했었을 때 교수자 중심적인 수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맞춤형의 평가 척도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교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메뉴를 6번 화면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가 척도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척도를 등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척도를 등록한 개별 문항에 있어서도 개별 문항도 이렇게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자신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를 등록을 하려면은 자신이 등록한 척도가 이렇게 보여지도록 된 겁니다. 하면은. 그냥 교수 평가에서는 평가를 의뢰한 동영상, 의뢰받은 동영상, 자신이 찍은 동영상들은 요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강의가 촬영이 되는 것이죠. 강의 촬영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여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동으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강의 동영상이 뜨겠죠. 그러면 그 동영상을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 아까 권한 설정에서 잡아서
자기 자신만 할 수 있고 특정 교수자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의뢰를 한 동영상, 의뢰받은 동영상들이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뢰를 받은 동영상이다 하면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동영상이 보여줘야겠죠. 동영상이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뭐 멈춤이라든지 뭐 빨리 감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내용을 보면서 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별 우리가 등록한 교수 평가 척도가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척도가 나와서 그 문항과 그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른 거를 뭐 상호작용이 적절한가, 적절, 부적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절, 매우 부적절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를 써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평가라는 것이 누구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시죠.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하면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면 푸시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러한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창을 보여주도록 하고요. 이 창 내에는 아까처럼 성장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쓰면 코칭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인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잘 안 떠오를 수 있겠죠? 잘 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이미 DB화해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뿌려져서 여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보여주고요. 이 내용대로 쓸 수도 있고 평가자가 이 내용에서 조금 살붙이를 더하거나 뭐 관련 자료도 넣을 수 있고 링크를 시켜서 도움이 되는 형태의 내용을 이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다 끝나면은 평가 내용 보기 보면은 이 개별 문항에 따른 뭐 평가 점수도 보여지고 그래프로도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교수 평가에 따른 내용이 조금 체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저가 계획을 해서 기술자에게 주는 것이죠. 평가까지 끝나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가 끝났으면은 이건 예전의 시스템이어서 평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SMS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평가 끝나면은 뭐 자동으로 SMS 발송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장악. 이제 평가가 끝나면은 어쨌든 저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평가 의뢰했으면 평가가 다 끝나면 오겠죠. 평가해서 온 내용을 보면 제가 평가 내용을 일단 보고 코칭 내용도 보고 이런 평가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느낀 점. 내가 동영상을 보아하니 행동이 이렇고 평가 내용을 보아하니 이러이러한 개선점이 있었고 이걸 보고 본인이 판단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죠. 자기 성찰. 평가 내용 보기 여기 자기 장에서 평가 내용 보고 코칭을 내용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코칭 자료들이 있겠죠. 이게 그냥 이분들이 뭐 잘했는데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쓰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주관적인 그 주관식도 다 써야 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면 그에 따른 기본 코칭 내용들이 서포트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되는 형태로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장악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번 눌러보면은 포트폴리오에는 내 동영상 그리고 코칭 내용이 보여지고 평가 내용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보여지고 내가 했던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차시 내용이 세트가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생성되는 화면이죠. 생성이 되면 1차시 동영상, 1차시 평가, 1차시 코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내 자료실로 들어오겠죠. 마이 페이지에 내 어떤 교수자 포트폴리오로 나온 겁니다.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DB와 관리와 같은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후에 뭐 추가적인 사용자가 더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 등록이라든지 뭐 코칭 DB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원격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면은 지금 교수평가 시스템 경우에도 슬라이드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차시 25분 분량을 만들려면 수업 내용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국어든 뭐 음악이든 상담이든 그 내용적인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내용적인 게 한 번에 텍스트로 다 보여지는 게 아니죠. 사람 아바타 모양도 나와야 되고 뭐 음성도 해야 되고 플래시도 나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현장의 동영상도 나와야 되고 이것도 시간 순서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하려면 그 개별적인 것들이 다 스토리보드에 슬라이드 하나하나씩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스토리보드가 한 차시에 100장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원격 교육을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 시스템을 할 때는 한 상당 부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고 한 부분을 하고 또 도움받을 부분은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거는 시스템 개발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원격 교육 콘텐츠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스토리보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칭 데이터베이스, 코칭했던 걸 쓰면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다 보여지겠죠. 다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른 것들도 있고 어쨌든 모든 저장된 거는 다 DB화 되어 있어야 나중에 기본 키를 가지고 어떤 상황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용 전문가인 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고 언제 보여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도식화 시켜서 보여주면 그 기술자들이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사용됐던 척도안입니다. 척도안 이거는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그때 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저 수업에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코칭 등록 자료죠. 코칭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코칭이란 개념은 아까처럼 성장시켜주는 그 코칭을 의뢰한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업 과정의 명확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수업 목표를 정해서 순서적으로 수업한다라는 척도가 있는데 여기에 수업 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순서 없이 막 수업을 하면 부적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부적절이라는 평가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목표를 명시적으로 세우고 일단은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런 형태로 이러한 내용이 코칭이 아까처럼 부적절이다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뿌려지면 평가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게 코칭 자료가 되는데 평가 자료에 있는 개별 문항에 대해서 코칭 자료도 다 개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빈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URL이나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 코칭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스토리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또 원격 교육 콘텐츠에 적용시키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시스템 스토리보드 외에도 원격 교육 콘텐츠 심사 기준과 심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국가 e-러닝 콘텐츠 심사 기준을 제가 여기에 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오래전부터는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죠. 책이 많아도 너무 많죠. 인터넷 자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인터넷 뉴스가 틀린 뉴스도 막 나오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콘텐츠가 괜찮은 콘텐츠를 심사를 해서 괜찮은 콘텐츠로 교육을 하면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심사 기준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한 것들만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민간 영역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인터넷 강의, 인강 뭐 이런 경우에 그냥 강사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죠. 그런 거는 여기 기준에 붙여서 보면 많이 그 탈락 요건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거는 아이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대입의 어떤 뭡니까 수능 여기에 맞춰서 그 강사분의 내용을 너무 듣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또 콘텐츠를 만들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일단 특수한 상황으로 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어떤 학위를 수여하거나 아니면 국가 뭐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원격교육 콘텐츠 심사 기준의 80점 이상을 맞아야만이 쓸 수 있다. 그냥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애쓰게 개발을 했는데 80점 이하가 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석사 학위 받고 박사 학위 받고 하다 보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만드느냐?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만약 의뢰를 받았으면 결과는 그에 맞게 납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봐야 됩니다. 기준에는 먼저 평가 영역에 보면 요구 분석, 우리 분석 설계 개발 적용 평가 있었죠. 요구 분석, 다음 교수 설계, 연수 내용, 연수 전략, 상호작용, 지원 체계, 평가, 윤리성, 저작권 이런 거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역별로. 영역별로고 세부 문항이 있습니다. 세부 평가 문항. 세부 평가 문항이 있고 배점 점수가 있어요. 점수. 80점 맞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80점을 맞아야만이 통과가 된다. 첫 번째 문항 보면 연수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특정 연수 환경에 종속되지 않으며 연수자의 통신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적 실행이 가능한가. 여기에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구동이 된다. 어떤 데 보면 자꾸 액티브엑스 깔아라, 액티브엑스 깔아라, 뭐 응용 프로그래밍, 뭐 과도하게 공인인증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요구하거나 기껏 했더니 잘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점수가 빡 낮아집니다. 빵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연수자의 통신 환경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너무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놓다 보니까 콘텐츠가 비대해진 거예요. 무거워져서 가벼운 노트북에서 구동이 안 된다.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 스트리밍 기능을 뭐 놓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자, 2번부터는 교수 설계에 따른 내용이죠. 교수 설계. 맨 처음 목표 제시가 있어야죠. 목표 진술. 연수자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수업 목표. 수업 목표는 어떻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적 용어로 표현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나와 있죠. 원수 목표가 분명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어 있는가. 이거는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차원은 아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래서 국가 일원이 콘텐츠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지 않고 모호하게 추상적인 용어로 가면 감점 받습니다. 한 차시 연수 목표가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런 게 충족이 되면 25분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6점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교수 수업 목표에 맞는. 두 번째, 수준별 연수가 가능한가. 다양한 연수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사례를 담다든지 뭐 좀 단순화시키면서 조금 복잡한 형태로 갖는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요소, 연수자의 경험, 선행학습, 인지, 정의적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자료를 놓고 있는가, 텍스트만 놓고 있는가, 아니면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하게 놓고 있는가, 음성, 이러한 내용들이 이건 다양성이죠. 연수 요소의 다양성을 지키고 있는가. 화면 구성, 연수자의 연수 경험이나 연수 환경들을 구해서 명확하고 간결한 화면 배치가 되고 있는가. 이 화면이 보면 너무 이질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면이
좀 수업을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좀 편안한 화면을 주고 있느냐, 이런 콘텐츠일 때 기본적인 것이죠. 다음 인터페이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수자 매체 간에 이걸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연수자가 속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전체 페이지 중 내가 어느 페이지 중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거 클릭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지,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뭐 순차적으로만 처음부터 가도록 하거나, 뭐 연수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기다리면 그냥 넘어가서 뭐 이수되었습니다. 이러면 탈락인 겁니다. 학습자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연수 콘텐츠가 아니죠. 연수 내용, 설계가 됐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뭐 2년 이내에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느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동일 콘텐츠 내에 반복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과제, 중요한 건 학습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잘 주고 있느냐, 경험 요소를 잘 주고 있느냐, 이런 거죠. 맞춤법, 용어 오류가 없느냐,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연수 난이도도 적합하게 채택하고 있느냐, 연수 분량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적인 거고, 그 다음 연수 전략을 보시면은 연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것이죠. 문제중심, 프로젝트 연수, 상황 연수, 사례 연수, 협동 연수 등을 반영하고 있느냐, 읽어보기, 그려보기, 드래그 앤 드랍, 줄긋기, 뭐 퍼즐, 막 이러한 것들을 많이 넣고 있느냐. 그래서 졸고만 졸 수 있잖아. 인강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졸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넣는 겁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원격교육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연수, 스스로 연수계획을 실행하면서 자기가 정리하고, 예전에 자기 성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걸 정리하면서 요약도 하고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동기부여, 연수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연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강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 보상,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상호작용, 연수자와 연수 내용 간에 여러 가지 아까 있던 졸지 않고 시스템과 계속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수자의 계속 액션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느냐. 단순 클릭만 하면 넘어가도록 되면 점수를 깎입니다. 아주 깎입니다. 연수자와 연수 내용과의 상호작용. 지난 시간에 제가 원격 교육에서 얘기한 학습자와 학습 내용 간의 상호작용인 것이죠. 지원체제, 연수에 따른 효과적인 연수 안내라든지 선수, 연수 요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느냐, 메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평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면, 연수 끝나면은 수업 목표, 학습 과제에 따라서 객관식 문항이든 주관식 문항이든 하면서, 그런데 평가 내용이 가르쳐 준 거에서 나와야 되죠. 연수 내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평가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겁니다. 평가 도구 있어야 되고, 윤리, 중요한 거죠.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 이런데 편견을 주지 않는, 폭력적 표현 없어야 되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는 원격교육 콘텐츠 심사 기준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요 원격교육 콘텐츠 심사위원으로 거의 10년을 별도로 본업 외에 이 내용까지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 하나 78점이니까 이건 탈락이 했던 내용인데 잘 했는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평가했던 사례를 놓은 겁니다. 요구 분석에서 컴퓨터 환경에 따라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개선사항, 컴퓨터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동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해서 1점이 감점된 거죠. 이 콘텐츠를 의뢰를 받아서 평가를 해보면서 제가 처음부터까지를 딱 이렇게 학습자처럼 30분 동안 아주 집중하면서 봐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다음 교수 설계에 대한 연수 목표 제시, 수준별 연수, 연수자료,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에 따른 내용들을 쭉 보아하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수자의 연수경험, 선수학습에 따른 확인이 전무해서 선수학습에 대한 확인과 결과, 문제, 이에 대한 분석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죠. 개선사항을 썼고요. 강의 내용이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자는 지극히 수동적인 거는 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학습 내용별로 구분되지 않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를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 학습을 완료하지 않아도 다음 차시로 슬라이드가 진행된다. 뭐 그냥 학습을 띄워놓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이수되었습니다. 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액션을 하지 않기 전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륨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연수 내용에 대해서 연수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난이도, 연수 분량에 대해서는 연수 내용이 너무 교수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학습자의 학습 과제, 학습자 주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동영상 강의를 제외해서는 교수 전략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동영상 강의만 너무 길어 학습자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이전 차시에 대한 확인과 현재 차시에 대한 연계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지적사항과 이제 개선 방안을 제가 다 쓰고 평가에서도 객관식 방법만 쓰이고 학습 목표는 3가지를 지출하는데 평가 문항은 2문제만 제시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평을 하는 것이죠. 이 콘텐츠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가 크다. 하지만 교수자 중심의 진행 방식으로 학습자 중심의 원격 교육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점을 보강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하면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전통적 강의 방식에 의존한 그야말로 찍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올린 것만이 주가 되고 있어서 쌍방향 원격교육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 긴 동영상 강의를 세부적으로 잘게 나누고 날개 나눈 거에서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고 과제를 내서 액션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해야 된다. 선수학습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이번 차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차시의 레이아웃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학습 목표가 어디 있고 세부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체계가 부족한 것이죠. 이거는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가 반드시 제시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이죠. 이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학습을 완료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우스로 빨리 끌어당기게 하면 진행이 돼서 돼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도 이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12차시가 되기 때문에 12, 13, 14, 15, 3차시가 더 남았습니다. 15차시까지 여러분들 학습 과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교수 설계 리포트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 되면 올해만큼은 그냥 제가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직접 수기로 다 쓰도록 했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